월세 시대, 어떤 수익형 건물을 건축할까? 이제는 어떤 건물에 투자해야 할까?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 시장에서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건물주와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급변하는 부동산 임대 시장의 흐름과 함께 월세 시대에 맞는 수익형 건물 투자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타스건축사사무소와 타스건설을 운영하고 있는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월세 시대, 어떤 수익형 건물을 건축할까? 또는 이제는 어떤 건물에 투자해야 할까? 등에 관하여 최근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은 6가지 내용으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아마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리라 확신하며, 아무쪼록 어려운 시기에 수익형 건축사업이나 불법 건물, 특히 경매, 공매에 관심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이런 건축에 투자하시려는 분 등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보유하신 땅이나 취득하고자 하는 대지에 대한 기본 설계,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경매나 공매, 그리고 위반 건축물 등으로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신 분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기본 설계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최근 아파트값 급등과 함께 급변하고 있는 임대 시장의 변화로 전세 시대에서 월세 시대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데 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주택 임대 시장은 오랫동안 전세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는데, 최근 들어 이러한 전세 중심의 시장 구조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과 국토교통부의 자료에 따르면 얼마 전만 해도 전체 임대차 거래에서 전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크게 상회했지만 2023년에는 30% 이하로 떨어졌고, 이러한 변화는 가파르게 진행되어 최근에는 월세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현재 전체 임대차 거래의 7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이러한 변화는 더욱 뚜렷한데, 강남구, 서초구 등 전통적인 전세 선호 지역에서도 월세 전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신축 오피스텔이나 원룸의 경우 처음부터 월세로만 임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임대 시장이 구조적으로 월세 중심 체제로 재편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임대 방식의 변화를 넘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 건물 투자 전략, 그리고 수익 구조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월세 시대 전환의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겠는데, 이러한 월세 시대로의 전환에는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향후 투자 전략 수립의 기초가 됩니다. 먼저는 금리 상승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은 전세 시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과거 저금리 시대에는 전세 보증금을 받아 이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다른 부동산에 재투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리가 상승하면서 전세 보증금 반환에 대한 부담이 커졌고, 많은 임대인들이 월세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전세 사기 피해 사례의 증가도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적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들은 임차인들의 불안감을 크게 증폭시켰습니다. 목돈을 맡기는 전세 방식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보증금과 월세를 선호하는 임차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수요 측면에서도 월세 전환을 가속화하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임대인들의 현금 흐름, 선호 경향으로 고금리 시대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전세는 목돈을 받지만 매월 현금 수입이 없는 반면, 월세는 매달 일정한 임대료 수입을 보장합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한 건물주들의 경우 월세를 통한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더욱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택 가격 상승과 전세가율 하락으로 지난 몇 년간 주택 가격이 급등하면서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인 전세가율이 크게 하락했습니다. 과거 80 내지 90%에 달하던 전세가율이 50에서 60%로 떨어지면서 전세를 놓을 경우 자기자본 투입액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투자 효율성 측면에서 월세가 더 유리한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 2인 가구의 증가도 큰 원인데, 사회 구조의 변화로 1, 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작은 평수의 주거 공간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소형거 공간은 전통적으로 월세 거래가 활발한 분야이며, 인구 구조의 변화가 월세 시장 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우리나라 임대 시장은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로 최근 월세 물량 줄고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으로 월세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투자 기회를 시사하는 중요한 시장 신호입니다. 부동산 중개 플랫폼들의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2024년 하반기부터 주요 대학가 및 업무지구 인근의 월세 매물이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의 경우 원룸 및 오피스텔 월세 매물이 전년 대비 20 내지 3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감소했던 주거 수요가 정상화되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특히 대학가 인근의 원룸 시장이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비대면 수업이 확대되면서 많은 학생들이 자취를 그만두고 통학하거나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월세 시장은 침체를 겪었고 일부 건물주들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리모델링을 미루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이후 되면 수업이 전면 재개되면서 학생들의 주거 수요가 급증했고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공급 부족은 월세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서울 주요 대학가의 원룸 월세는 전년 대비 평균 10 내지 15% 상승했으며 일부 인기 지역의 경우 20% 이상 오른 곳도 있습니다. 신촌, 홍대, 건대, 신림동 등 전통적인 대학가뿐만 아니라 상암동, 여의도 등 업무지구 인근의 소형주거, 공간도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공실률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과거 5에서 10%를 유지하던 원룸 및 오피스텔의 공실률이 2에서 3%로 떨어지면서 사실상 완전 임대 상태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는 건물주 입장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시장 환경이지만 동시에 새로운 공급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또한 임차인들의 거주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1, 2년마다 이사를 가던 젊은 층이 최근에는 좋은 매물을 찾기 어려워지자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의 회전율을 낮추고 매물 부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월세 수익형 건물에 대한 투자 매력도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수요, 낮은 공실률, 그리고 상승하는 임대료는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이며 특히 신규 건축이나 리모델링을 통한 양질의 월세 매물 공급은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환경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세와 월세에 따른 수익형 건물의 변화로 월세 시대에는 원룸형 임대형 기숙사를 건축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세 시대에는 사실 다가구나 다세대 또는 상가주택의 건축이 활발했습니다. 즉, 전세가 잘 나가면 다가구 등을 건축하여 전세가 가능한 경우 전세보증금으로 신축공사비의 대부분을 충당할 수 있어서 사실 그동안 다가구나 다세대 또는 상가주택의 건축을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월세 시대에는 다른 투자 전략이 필요하여 고시원, 오피스텔, 임대형 기숙사 등 월세에 유리한 소형 원룸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좋은데 이러한 소형 주택 가운데서도 임대형 기숙사는 다른 어느 건물보다 주차 설치 기준, 층수나 면적 제한, 대지 안의 공지, 일부 일조 조항 등에서는 단연 탁월한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월세 시대에는 임대형 기숙사 건축을 강추하며 이런 건물의 월세 투자의 장점을 살펴보면 특히 현재와 같은 시장 환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매력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입니다. 월세는 매달 일정한 임대료 수입을 보장합니다. 이는 건물 관리비, 대출 이자, 세금 등 고정 비용을 충당하고도 남는 안정적인 수익을 의미합니다. 특히 은퇴 후 생활비가 필요한 투자자나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원하는 투자자에게는 매우 중요한 장점입니다. 다음으로는 보증금 반환 부담이 적습니다. 이는 최근 임대사업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절실한 문제로 전세의 경우 계약 종료 시 목돈을 반환해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전세를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 엄청난 보증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요즘과 같이 전세가 어려운 경우 아주 난감하지만 월세는 상대적으로 적은 보증금만 받기 때문에 자금 유동성 관리가 용이하며 특히 전세 사기 같은 리스크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해지 효과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기에는 임대료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어 월세 수입은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을 따라갑니다. 2년마다 계약 갱신 시 시장 상황에 맞춰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어 실질 수익률 유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습니다. 월세 소득은 필요 경비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건물 감가상각비, 수선비, 관리비 등을 비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세무 전략을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월세가 가진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물 유형이 바로 위에서 언급한 원룸형 임대형 기숙사입니다. 원룸형 임대형 기숙사는 기존의 일반 원룸이나 오피스텔과는 차별화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15 내지 20제곱미터 내외의 독립된 개인 공간의 화장실과 간이 부엌을 갖추고 있는 데다 특히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에는 없는 공용 공간으로 세탁실, 휴게실, 스터디룸, 헬스룸 등을 제공하는 장점 때문으로 아마 이러한 부대 시설을 갖춘 임대형 기숙사가 늘어나는 경우 그냥 방만 임대해주던 기존의 고시원이나 오피스텔의 수요를 완전히 흡수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1, 2인 가구 증가 추세를 고려하면 이러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외국인 유학생 등 소형 주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로 말미암아 전문 관리업체에 위탁하더라도 호실당 관리비가 고시원이나 오피스텔 등 일반 원룸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임대형 기숙사는 정부 지원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임대형 기숙사는 주거,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장려하는 사업이며 경우에 따라 건축비 지원, 세제 혜택,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임대형 기숙사를 설계할 때 실용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각 고시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면서도 공용 공간을 통해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며, 방음, 보안, 소방 등 안전 관련 기준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최근 젊은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편의시설 제공도 경쟁력 확보에 중요합니다. 고속 인터넷, 무인 택배함, CCTV, 공용 주방, 스터디룸 등은 이제 필수 시설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는 5번째 월세 시대에 대비한 기존 건물을 원룸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한 것으로 요즘과 같이 땅값, 특히 공사비가 올라 신축이 어려운 경우나 기존 건물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용도 변경을 통해 월세 시대에 대응하는 것도 좋습니다. 기존 건물의 원룸 또는 임대형 기숙사로의 용도 변경은 신축보다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수익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기존 건물 중 먼저 노후 상가 건물을 생각해보면 12층은 상가 등 근생으로 유지하고 상층부를 원룸으로 전환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대학가나 역세권에 위치한 오래된 상가 건물의 경우 상가 임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원룸 등 소형 주거용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소규모 업무용 건물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업무용 건물의 쇠퇴로 오피스 수요가 감소한 지역의 업무용 건물을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경우입니다. 층고가 높고 화장실 등 기본 시설이 갖춰져 있어 리모델링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그리고 다가구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넓은 평형의 다가구 주택을 작은 원룸 여러 개로 쪼개는 방식입니다. 임대 수익률을 크게 높일 수 있으며 특히 대학가 인근에서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절차를 살펴보면 우선 법적 검토가 필수입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주거, 용도로의 전환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 대한 경험이 풍부한 건축사 사무소의 협조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 소방시설, 피난시설 등 건축, 기준 적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용도 변경에는 주차 설치 기준이 어려운 상황으로 그렇기 때문에 주차 설치 기준에서 가장 유리한 임대형 기숙사로의 용도 변경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성 분석이 필요한데 리모델링 비용, 예상 임대 수익, 투자 회수 기간 등을 면밀히 계산해야 합니다. 투자 회수 기간이 710년 이내라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계의 핵심으로 공간 활용의 극대화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기존 건물의 구조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원룸 개수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각 호실마다 독립된 화장실과 간이 부엌을 설치해야 하므로 배관 공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채광과 환기도 중요한 요소이므로 창문 배치에 신경 써야 합니다. 다음으로 리모델링 공사 시 주의해야 할 내용으로 기존 건물의 구조 변경은 최소화하고 비내력벽 중심으로 공간을 나누는 것이 비용 절감에 유리하며 방음시설을 철저히 해야 향후 층간소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등 설비 용량도 증설되는 호실수에 맞춰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용도 변경 후 임대 관리 전략도 중요합니다. 기존 건물을 원룸으로 전환한 경우 신축 건물보다 임대료를 약간 낮게 책정하되 리모델링을 통해 깨끗하고 현대적인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합리적으로 책정하고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공실률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기존 건물은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매입하는 경우는 아주 가성비가 높아 잘하는 경우 대박을 터뜨릴 수도 있는데 이런 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지막 5번째로 건축종합 에이전트인 당사 소개를 하면서 마치겠는데 당사는 그동안 임대형 기숙사, 상가주택, 꼬마 빌딩, 오피스텔 등의 설계와 건축, 그리고 최근에는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 리모델링, 증축 등 기존 건물의 재활용 사업 관련된 에이전시, 특히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건물의 미사용 승인, 용도 변경, 증축, 불법 건물의 양성화 사업을 전문으로 설계와 시공을 하는 건축 전문 에이전트로 그동안 이러한 업무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는 설계와 건축을 비롯하여 건축 및 부동산 기획, 입지 분석, 사업성 검토, 금융 및 세무 등 건축과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시행하는 에이전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건물에 대한 공동투자와 공동사업 제안을 드리고자 하는데, 즉 1폐업한 모델이나 노후 건물 등의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 사업, 이 특히 경매나 공매 물건 중 미사용 승인 건물, 중단된 공사 건물, 불법 건물, 용도 변경, 증축 등 건축적인 문제가 있는 물건의 건축 부분에 대하여 당사가 가진 경험과 노하우로 공동 참여 등으로 진행시켜보자는 제안에 관하여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건축종합 에이전트로서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사오니 많은 관심과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까지 월세 시대 어떤 수익형 건물을 건축할까 등에 대하여 첫 번째로 최근 아파트값 급등과 함께 급변하고 있는 임대 시장의 변화로 전세 시대에서 월세 시대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데 대하여 살펴보았고, 다음 두 번째로 월세 시대 전환의 배경과 원인을 살펴보았으며, 다음 세 번째로 최근 월세 물량은 줄고 월세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것으로 월세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최근에는 월세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네 번째로 전세와 월세에 따른 수익형 건물의 변화로 월세 시대에는 원룸형 임대형 기숙사를 건축하면 좋다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으며, 다섯 번째로 월세 시대에 대비한 기존 건물을 원룸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건축종합 에이전트인 당사 소개와 함께 이러한 업무에 대한 공동투자와 사업 제안들까지 설명드렸는데, 혹시 오늘 설명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하여 성실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